좋을까요? 지금 일단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 기준금리보다 좀 높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신흥국 시장에서 현재 선진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은 크게 걱정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먼저 금리 인상 이후의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는 데 있어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0.25%포인트 올린 것은 뭐 시장 예상한 대로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상한 것이 2015년 12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네 번째 인상이라는 거죠. 1년 6개월 사이에 1년 6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1년 7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현재 네 번째 인상을 했다는 건데, 비교를 할 것은 2004년도 약 2년 정도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했던 그 당시에 금리 인상 현재 빈도와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는 1년에 8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인상하는 속도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떨어지죠. 1년 6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불과 4번 정도밖에 인상 안 했고, 추후 인상할 시기도 금년 12월 달에나 인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인상의 속도는 상당히 완만한 속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시장에 있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산 축소를 처음으로 명시를 했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현재 양적 완화 이전 1조 달러 정도 수준에서 3조 5천억 달러가 급증을 했다는 건데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건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처음 공식적으로 명시가 됐다는 거죠. 물론 현재 자산 매각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만기되는 채권을 재투자 중단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약간 글로벌 증시가 우리 시장까지 포함을 해서 긴장하는 듯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태까지 그려봤듯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다만 자산 축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시가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약간의 경계 분위기가 특히 금리 인상 시에는 성장주들한테는 다소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고밸류주들이 다소 부정적인, 물론 단기적인 것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것과,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장중에 1% 넘게 급락을 하게 돼 있었죠. 또 한 가지 현재 환율 시장도 좀 현재 흔들린 측면이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제 시장도 현재 8.6 베이스 포인트가 급락했다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다만 빅스 지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 판도 변화와 관련된 일시적인 시장 참가자들의 동요가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약간의 긴장 내지 경계 분위기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큰 어떠한 변수 없이 조정을 받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는 그 눌림목 저점을 노리는, 물론 그 대상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전략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유동성 장세의 성격도 가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긴축을 한다는 얘기는 본원 통화가 줄어든다는 뜻이므로 유동성이 확장되기가 기본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현재 본원 통화가 준다고 해서 총통화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또 현재 시장 경제 주체들의 투자 경제 심리가 좋아지면 유동성의 유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원 통화의 증폭 효과, 그것을 통화 승수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통화 승수를 측정해 보면 그전 한참 어려웠을 때 당시보다 통화 승수가 크게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통화 승수가 원래대로 정상화,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본원 통화가 축소가 되더라도 M2라고 하는 총유동성, 총통화는 오히려 평균 증가 속도 이상의 증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러한 총통화가 증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증시에 또 그와 관련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유동성 장세가 다시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실적 장세,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가 뜨는 이 상황은 실적 장세를 배경으로 해서 뜨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변의 성장주들이 같이 랠리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은 유동성 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한 측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2016년과 같이 특정 종목, 즉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이런 종목처럼 실적이 검증된 종목만 선별돼서 올라가는 실적 장세뿐만이 아니고 실적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성장성이 가미된 어느 정도 검증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로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긴축 모드, 사실은 본격적인 긴축 모드에 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를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투자를 현재 중단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불온통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유도한다 하는 것은 완연한 긴축 모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미국에만 국한된다면 문제는 최소화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긴축 모드가 확장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경제 에어리어, 유럽이면 유럽, 일본이면 일본, 이런 데가 경제가 그만큼 어느 정도 선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자칫 잘못돼서 이것이 현재 경제 심리를 크게 위해할 경우에는 크게 어떠한 파장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 하는 건데요. ECB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죠.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성명서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물론 드라기 총재는 기본적으로 완화적 현재 통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정책 기조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말까지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재 바탕은 현재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독일의 분데스방크 중앙은행입니다.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 총재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미국이 그렇게 하니 유럽도 또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도 통화 정책이 정상화돼야 된다 하는 발언을 비교적 강도 높게 주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ECB도 거기에 동참할 날이 머지않았다. 금년 12월까지만 현재 지금 자산 매입을 하고 내년부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제로 상태에 있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BOJ, 일본은행도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견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들이 계속 공표했던 또 작년까지 그렇게 강하게 매수했던 자산 매입 규모 매년 80조 엔 정도를 매입하기로 했던 것이죠. 실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자산 매입은 하긴 했지만 원래 그들이 공표했던 연간 단위 80조 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 1월부터 4월까지의 매입을 연율로 연간 단위로 환산을 했더니 약 60조 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일본 은행도 점차 양적 완화를 종료시키는 쪽으로 즉 출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주열 총재가 통화 정책 완화적인 현재 통화 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모두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상황을 현재 단체 분위기는 낙관적이고 또 현재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당연한 한점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변수가 있고 그런 변수가 시장 전체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로 일단 그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을 보면 유별나게 나스닥 선물 약세에 우리 지수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체, 외국인도 기관도 앞장서서 시장을 리드하지는 못하는 따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탠스가 아직은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갖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 하는 것과 관련된 눈치 보기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좀 가변성이 좀 있었죠. 개장 초에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도 관찰이 됐다는 것이고요. 우리 국내 기관들이 현재 현물 쪽 매도가 상당히 드셉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지난 5월 달에 3조 5천 정도를 대거 매수한 곳의 일부가 청산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판단됩니다. 금융투자의 스탠스를 보면 현물 쪽은 매도를 했지만 선물 쪽은 또 대규모로 순매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쪽 순매수한 것을 보게 되면 약 6,600개약이나 순매수한 것을 관찰이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시장 상황, 판도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 모드가 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포지션이 이렇게 판단돼서